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서 하락 중이며 달러와 금, 은은 강세, 유가는 보합권입니다. 마지막 보류인 서울마저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예전보다 일찍 대책을 수단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단 한 번으로 만회할까요? 도대체 어떤 대책이 나오는데 시끄러울까요? 부동산 초강수 이것 때린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갭투자 잘못하면요 깡통 아파트 속출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투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갭투자가 왜 이렇게 성행했느냐? 다 알다시피 총 5가지. 먼저 집값이 끝없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국토교통부만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죠. 다른 곳들 보면 특히 9억 이하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계속 조금씩이라도 스물스물 올라갔죠. 바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 끼고 투자할 때 자본금이 적게 드는 곳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심해지는 대출 규제. 이제 대출을 계속 못하게 하니까 그쪽을 피해서 전세 끼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전세제도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전세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자, 넘쳐나는 유동자금. 돈이 지금 뭐 이제 사실상 돈이 쓰레기나 다름없다. 유동성이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요즘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돈이 쓰레기가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이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전세 가격 상승, 전세가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 바에 아예 전세 끼고 투자를 하자. 나는 대출을 받고. 자,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갭투자는 말만 갭투자 무슨 뭐 금지시킨다 이런 말만 했지 제대로 된 규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카드를 꺼낸다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20년간 전세가율과 아파트 시세, 지금까지 전세가율을 보면은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0이고 이 연두색 이게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보시면 2009년에 전세가율 정말 낮았어요. 한 30%대였죠. 그러던 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이제 집값이 2010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한 50%, 한 45에서 50% 전세가율일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계속 올라갔습니다. 언제가 정점을 찍냐? 약 2016하고 2017년 그 선에서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내려갑니다. 근데 희한하네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때 왜 전세가율이 낮아졌냐? 집값이 대폭등하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떨어진 거예요. 전세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이 대폭등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지금 전세가율 보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때는 같이 뛰었거든요. 전세도 뛰고 그 다음에 특히 집값도 뛰고 그래서 횡보를 했지만 자, 여기서 보면 크게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020년 현재 바로 이 원 그래프 상황입니다. 솔직히 갭 투자할 여건으로는 좋진 않아요. 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데 이 매매가 보세요. 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006년부터 치고 올라가서 2007년 또는 2009년에 꼭지를 찍고 자,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게 2013년까지 바닥을 찍고 계속 뛰었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로 무섭게 뛰어 올랐는데 최근까지 2020년 무려 7년째 아직도 집값 못 잡아서 아직도 집값 대책 나온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아니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집값 잡는다는 게. 그래놓고 다행히 이번에 얼마나 세게 나올지 제가 보기에는 좀 강력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왜? 엄포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전세가율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빠져서 전세가 조건은 좋지 않은데 집값은 계속 뛰어가지고 거의 사실상 지금 현재 55%밖에 안 돼요. 서울은.
그래서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갭 투자할 때.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또는 지방입니다. 자, 이런데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3억 미만 또는 4억 미만 이 소형 아파트 경우 내 돈이 얼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싹쓸이 합니다. 전세기구 투자를. 갭 투자 망했다. 정부의 예상 부동산 정책 아주 중요하죠. 자, 비록 예상이지만 이미 뉴스에서 몇 번씩 나온 내용과 이제 제 생각을 가미 한번 해봤어요. 갭 투자 방지 대책,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갭 투자 전면 금지, 사실 이걸 해야 돼요. 전면 금지를 하지 않으면 답 안 나옵니다. 아예 갭 투자는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갭 투자잖아요. 전세제도잖아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럼 이거 전면 금지 아예 폐지시켜버려도 할 말 없습니다. 자,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집값 뛰는 것보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1번 안은 솔직히 말하자면 부분 금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이 카드를 써낼까 의심스러워요. 자, 두 번째가 양도세, 보유세 강화. 당연한 거죠. 이것은 거의 현실성이 좀 높아요. 즉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 기간 짧게 해서 팔고 시세차익을 거뒀잖아요. 이런 사람들 양도세를 대폭 때리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유 거주 기간도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즉 보유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이제 특히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2년만 끌고 가면 비과세다 보니까 1주택일 경우 그냥 이거를 갖다가 더 연차를 대폭 늘릴 수 있고 조정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는 역시 거주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대출 규제 강화 두 번째, 규제 지역 대폭 확대. 지금까지 규제 지역이 지금 너무 국지적으로 지방은 아예 그냥 무조 공산이었는데 최근에 충청도, 자 그리고 경상도 일부 지역, 그리고 수도권 변방이라고 일컬었던 뭐 인천이나 이런 데 엄청 뛰었잖아요. 얼마나 조정 지역으로 확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지역이나 또는 투기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요, 대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9억 이상 대출 금지. 즉 그전에는 15억 이상인데 이미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9억 이상부터 아예 그냥 대출 한 푼도 못 받게 한다. 물론 아예 못 받게 할 수도 있고 전면 금지. 이게 제일 좋은 카드인데 부작용을 우려해서 확 줄인다든가. 이번에 9억 이하 대출 축소. 자, 이것은 어떻게 할지.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9억 이하짜리들이에요. 즉 서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3, 4, 5, 6, 7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많이 뛰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 주택 안정화 대책, 기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제 또는 거래 허가제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거의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기 관련 특단 대책,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또는 신규라도 폐지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히 줄여버리거나 또는 다주택자들 문제를 삼거나, 바로 이 정부의 예상 부동산 특단 대책,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강도에 따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집값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단 나왔다가 바로 또 때리는 방법도 있어요. 연타로.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갭 투자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이거 그냥 허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3억 미만 저가 아파트, 얘들은 가격도 싸고 하다 보니까 자, 전세가율이 또 높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도 적게 드니까 빌라, 신축 빌라 뛰는 줄 알고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조금 투자해서 이문을 많이 얻으려고 바로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다 경험 삼아서 알잖아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돈 투자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씩 잡는 그런 이상한 분들이 많은데 쫄딱 망하는 코스예요. 이것은 정말로 평생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나홀로 아파트, 3억 미만 저가 아파트, 참고적으로 3억 미만 저가 아파트는 만약 오르지 않았다면 수도권에서 세대수가 많다면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지금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 아파트, 이 4개 나홀로 아파트까지 이것은 쫄딱 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황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투자 수익률도 낮고요. 다만 수도권 대단지 저가 아파트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역세권, 상권에 속아 넘어갑니다. 얘들의 특징이 뭡니까? 역세권이에요. 상권이에요. 그 근처가 거기에 쏘가 넘어가요. 여러 채 매입해서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세대 이상, 7억 이상 고가 아파트,
강남, 서울, 수도권, 뭐 광역시도 마찬가지. 자, 이 아파트들은 그러면 갭 투자하면 난리 나지 않느냐? 잘 보세요. 전세가율이 낮아가지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요. 만약 자 황금성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황금성은 높아요. 그런데 상승장에는 지금처럼 거의 7년째 뛰고 있는 장에서는 수익이 높지만 만약 하락장이 온다면 이건 폭락합니다. 위에는 그나마 안 팔려서 문제지만 얘는 그냥 폭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멘붕에 빠져요. 패닉에. 그 다음에 상승 투자 수익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올랐거든요. 지켜봤더니 집값은 정부가 못 잡고 계속 뛰는 거야.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 갭 투자로.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다가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투장에 매입하면 패가 망신이다. 항상 조심할 거. 얘들은 상투장에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고가 아파트는 상투장이 문제가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책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강력한 대책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볼까요? 일단 분양권 전매금지 실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법인 부동산 제약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부동산 제약, 그 다음에 갭 투자 이번에 이제 아직은 발표는 안 됐지만 이거 진작 나왔어야 돼요 원래. 자, 갭 투자 금지가 될지 제약이 될지 어느 선일지 이게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것들은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는 것, 아니면 신규라도 폐지하든가, 다주택 누진세 시행, 그 다음에 종부세, 보유세, 누진세를 아주 강화시키는 거,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거, 외진 매수 제약,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금지하거나 제약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대책들이에요. 그렇다면 수도권 10년간 갭투자 대박난 곳과 피박쓴 곳,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건 언제까지냐? 2010년 1월 달부터 2020년 3월 달까지 수익률이에요. 무려 10년간입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4, 5, 6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이쪽 손실 본 곳들, 이쪽 왼쪽은 갭투자로 수익을 낸 곳, 오른쪽은 손실 본 곳들인데 이쪽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곳들이 상당하고 왼쪽도 수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등이 단연코 경기도에서 어디냐? 분당입니다. 분당. 자, 무려 2억 투자해서 부대비용 9천 빼가지고 자 1억 1천만 원을 벌었어요. 실거주 만약에 예전에 실거주를 안 해도 됐다. 그 주택이 뭐 하나였다 또는 일시적 2주택이었다.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라 거의 많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00%까지 이익을 얻은 것들도 있다고요. 자, 전반적으로 100% 이상. 그 다음에 과천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그 다음에 의왕시, 구리시, 광명시, 용인, 기흥구, 부천, 하남, 군포, 고양, 덕양 이 순으로 수익이요 100% 이상부터 적게는 5%까지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최근도 계속 이익을 창출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손실 본 곳들 남양주, 수원 팔달, 수원 장안, 수원 건선 여기 지금 손실을 조금 본 걸로 나오는데 지금 다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자, 그러니까 경기도는 잘못 잡으면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이해가셨죠? 자,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그게 반영이 지금 안 됐거든요. 지금은 다 10년 지났어도 10에서 20% 이상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정부, 시흥, 양주, 파주 이런 데는 생각보다 손실이 크고 오산, 평택 이런 부분은 10년 전보다 손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무려 67%까지 손실률이 있죠. 최근에 3, 4개월 동안 이 지역들이 올라가면서 손실률이 확 줄어들었고 어떤 데는 플러스로 전환된 곳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집값이 좀 비싼 곳들 위주로 수익이 높았고 그동안에 지금부터는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봤던 이런 곳들이 이익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 잘못 전세끼고 투자를 하게 되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이짱난다. 다 돈 번 줄 알았더니 오른쪽처럼 손실 본 것들도 많잖아요. 10년이나 흘렀는데 자, 주간 매매가 변동률 한국감정원은 지금 0.02% 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114 0.03%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은 0.09. 자, 이번에 그러면 서울은 어디가 많이 뛰느냐? 아직도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중구, 영등포구, 강북구 상대적으로 노도강, 금강구 일대가 아직도 지금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전체가 이미 달아올라 가지고 매물보다
이 실거래보다 매물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신도시 주요 지역 주가 매매가 변동률. 자, 여기 보세요. 일산도 지금 상승폭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동안에 못 가다가 특히 덕양구 위주로 서울 가까운 곳들 중심으로 평촌도, 분당도, 삼본도.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많이 뛰고 있느냐? 그동안 소유받았던 안산, 인천, 남양주, 부천, 의왕, 광명. 자, 전통의 강세, 광명, 의왕, 용인 이 일대도 뛰고 있고 오산, 수원, 고양. 자, 이곳들도 상승 중입니다. 아직 과천만 메인 지역에서 하락 중입니다. 서울 갭 차이 적은 아파트와 충청도 매매가 추이를 보면 여기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갭 투자의 뭐 성지다 이렇게 한때 그런 말을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뭐 정릉 우성 같은 경우 매매가가 5억 7천인데 갭이 전세가가 5억 2천이다 보니까 5천만 원밖에 갭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방화 동부 센트럴비 이것도 34평짜리가 6천만 원밖에 안 나고요. 자, 서울 강북구 자 회밀리힐 얘도 지금 5천만 원대. 이처럼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오피스텔은 재밌어요. 오히려 매매가가 더 싸요. 깡통주택이죠 완전히. 자 2천만 원. 오피스텔 빌라 좀 이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치명적인 약점이 2, 3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집값이 하락해갖고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돈이 자기가 없을 경우 여러 채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파산이에요. 큰일 나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투자 절대 수익 못 얻습니다. 대전, 세종, 청주 지금 충청도가 이렇게 많이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갭 투자. 자, 지금 2019년에 9,000명대밖에 안 됐는데 2020년 벌써 21,096.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연령대별로도 2019년과 2020년. 자, 여기 보면 주황색이 2020년이에요. 보시면 20대 54%로 늘어났죠. 30대 37%로 늘어났고 40대 40%로 늘어났고 50대 41%, 60대 36%. 지금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할 것 없이 갭 투자에 지금 글자 그대로 환장하고 있어요. 진작 잡았어야죠. 자, 갭 투자에 그런데 최후.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파트가 대단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한 3억 미만, 2억 미만 그리고 뛴 것도 별로 없고 이런 데는 그나마 안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들은 위험합니다. 갭 투자의 최후. 자, 결국은 뻥 하고 터진 일밖에 없겠죠.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대출 규제를 쉴 새 없이 해왔지만 갭 투자라는 개구멍 탈출구가 있었고 다주택자들을 아무리 옥죄어도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도피처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유치원생도 알만한 뻔한 사실을 뒤늦게라도 각성하고 있어서 지금부터가 볼만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과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셔서 전화를 보시고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